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 사회에 많은데 네. 집사님 문화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문화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엔 좀 문화생활을 좀 했네. 네. 뭐 이럴 때 쓰잖아요. 네, 그렇죠. 공연을 본다든지. 네, 네. 영화를 본다든지. 네. 이럴 때 이게 culture라는 단어를 아유, 발음이 좋아요. 네. 쓰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정의를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화, 네.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만들면서 어떤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써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구만.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문화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문화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연찮게 이 공간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 공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이렇게 돌봄받으면서 이제 운영이 시작되게 된 거죠. 움직이는 교회가 이 마을에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웃같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또 마을에 필요한 일들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했던 일들 속에 서슴없이 계산 없이 언제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웃과 같은 느낌의 교회가 되어주고 싶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또 함께 염려해주고 고민해주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신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카페 토다의 숲을 네. 이제 운영하고 계셔서 네. 그 안에서 문화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에서 토다의 숲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움직이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임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우리가 늘 문화 늘 우리 가깝게 접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문화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 어떤 것이 계기가 됐을까요? 처음엔 저희가 이제 젊을 때 전도사 사역 이렇게 쭉 해올 때는 제가 찬양 사역도 하고 네. 이렇게 뭐 문화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꿈도 꾸면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문화라고 하면 문화 선교라고 하면 네. 음악을 한다든지 네. 미술을 한다든지 뭐 연극을 한다든지 네. 하는 네. 그런 예술 활동이 문화 선교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 예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모양으로 내가 문화 선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 선교의 전부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공부를 새롭게 하게 됐죠. 내가 문화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숭실대학교 이제 기독교 문화학과에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게 되고 거기서 만나는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시각들 또 견해들을 저에게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교적으로 접목시킨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게 꼭 예술 어떤 활동으로만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자.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되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보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 네. 우리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무엇. 그렇죠. 그것이 문화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제가 만들어가는 것. 네. 뭐 만들 수도 있겠고 네. 지금 우리 사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네, 네. 이것들조차도 우리는 문화일 네. 수 있겠구나. 또 저라는 사람과 또 마주 앉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있는 네. 늘 공존하는 이것 네. 이것도 문화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네. 이 모든 것들이 문화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되는 거네. 네, 사실 우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 문화인 거죠. 어떤 패턴들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뭐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왕 내가 문화 사역을 한다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좀 사람들과 함께 좀 공존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저도 연예인이 되고 나서 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문화사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네. 단어 자체가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좀 수준 있어 보이는 수준 있어 문화사역. 보여서? 하나님 저 문화사역 하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네. 근데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 말씀을 주고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문화사역일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또 지금 네. 드네요. 네. 저도 이제 기성교회를 경험했고 그런 전통교회 살아왔지만 이 시대에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본질만 붙들고 가는 교회가 어딘가에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 시대에 조금은 필요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뭐 건물이나 어떤 조직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이렇게 세상 밖에 광야에 이제 있는 교회이기도 하니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울타리가 없고 담장이 좀 낮고 좀 그렇게 사람들과 쉽게 만나는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있어 보이는 그 문화사역을 네. 카페를 통해서 네. 시작을 하셨는데 네. 장사가 잘 되는 카페에서 시작하면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폐업을 반복하는 좀 저물어가는 카페에서 네. 시작하셔서 주변에서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제대로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죠? 네. 근데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네. 공간이었는데 네, 네.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이제 그 당시에 제 상황이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또 개척을 하든지 네. 교회 사역을 해야 되든지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저 나름대로도 어떤 조금 절박한 네. 상황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공간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될 건지 안 될 건지 네. 이곳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상황에 대한 어떤 분별도 사실 없었고 그냥 일단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뭐.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 네,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자, 우리 이제 새로 문화, 카페를 통해서 어떤 선교적 마인드로 시작하셨는데, 네. 자, 어쨌거나 카페 하면 사람들이 공감되는 곳, 모이는 곳, 또 거기는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곳인데, 오픈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참 안 됐죠. 아. 네. 처음에 한 3월 1일,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을 지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큰 건물에 1층, 2층 이렇게 크다랗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가면 그 추운 겨울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공간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네, 뭐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매일같이 반짝반짝 닦고 하는데 안 와.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아내랑 둘이서 제일 끝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녁 7시, 8시만 되면 불을 끄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마다 그 시간들을 그렇게 이제 막 매일매일 보낸 거죠. 정말 거기는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곳인가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네네. 마을하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또 그렇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는 그곳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일부러 아니면 사실 찾아오기도 많이 힘든 곳이기도 하고 그곳 자체가 또 길가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바로 길가에서 들어오기도 힘든 곳이었고 그 사실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저건 뭐 하는 곳이지라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카페구나 하고 막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저기는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을 매매하신 거 아니면 그 월세가 계속 나가야 되는 월세로 나가야 저희들이 이제 되는 얻어서 상황인 들어가는 거예요? 것이죠. 그럼 처음에 재정이 참 어려우셨겠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부목사 생활 쭉 하다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뭐 이렇게 뭐 20년도 더 된 열 몇 평짜리 오래된 빌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곳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죠.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 사역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말 그대로 절박한 순간. 네, 그냥 뭐 하면 되겠다,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 재정을 만드는 부분부터 월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까지 뭐 쉽지 않았어요.
말리던 사람은 딱 한 분 있었죠. 우리 사모님이 제일 많이 말리는데 그러다 이제 또 뭐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늘 꿈꾸던 꿈 중에 이런 문화사역에 대한 것들이 한 축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고 두려웠고 또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지금까지 원망하죠. 지금까지 원망하고 또 뭐 계속 잘 되는 일들이 아니니까 사실 이런 뭐 비즈니스라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면 또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은 끊임없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되었어요. 왜냐면은 또 특히나 이 공간을 보고는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너무 큰 공간이어서 잘 해낼지 되게 부담스러웠고 기존의 어떤 목회가 아니라 자비랑으로 저희들이 일하면서 또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서 정말 우리식의 말로 장사가 좀 되네? 네. 이런 건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봄이 오면서 역시 봄은 오는가 보다. 네, 인생의 봄은 오긴 오네. 오는구나. 네.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냥 숲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한 4월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고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제가 노인대학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앞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노인대학에서 제가 거의 뭐 아이돌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돌? 네. 아. 네. 근데 그 노인대학의 할머니들이 갑자기 우리 청년이 일하는 청년이 목사님 왜 할머니들이 열 몇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지금 걸어서 와요. 설마 우리한테 오는 걸까요? 설마. 그래서 쫓아나갔더니 그때 그 권사님들이 노인대학에서 저하고 같이 있었던 권사님들이 아이돌 보러 온다. 네, 막 지팡이를 짚고 줄을 서서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봄이 왔네요.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 공간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정확한 어떤 그 계획이 없었던 거죠. 어떤 모양으로 이곳을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오로지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카페 일이라는 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처음 경험한 일이고 또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로 와서 또 일하고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녁에 귀가할 때는 퇴근해서 귀가할 때는 매일 하나님 찾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몸이 피곤해서 울면서 하나님 찾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1년 시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원래 목사님과 이렇게 꿈꾸던 비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근데 다리가 다치신 것 같은데? 아유, 제가 카페 이렇게 짐 정리하고 새롭게 좀 분위기 바꾸느라고 새벽에 혼자서 책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그냥 이렇게 꺾여가지고 뼈가 조그맣게 부서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또 기부스를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주말에 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뭐 다양한 모임들 때문에 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주 이렇게 북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사장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잘 모르시겠네요.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오랫동안 만나는데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외로 또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오 안녕. 왔어. 자 수고합시다. 화이팅.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물리치료 전공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한 친구는 또 이렇게 요리 관련된 쪽 그 전공한 친구도 있고 이제 여기서 함께 이제 일하면서 배우면서 같이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자녀가 있기도 하고 제 꿈이 하나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 주례를 제가 하는 게 꿈입니다. 네. 결혼하면 좋겠다. 목사님이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식사 끼니나 이런 것도 정말 잘 챙겨주시고 사모님도 정말 뭐 세세한 부분까지 잘 신경 써주셔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시킨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알지. 근데 진짜 잘 챙기셔가지고. 저희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게 있는데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10원빵이라고 경주랑 전주에서 유명한 건데 여기서 목사님이 직접 구우시기도 하고 맛은 뭐 치즈랑 팥 있고 이거 많이 찾으세요 손님들. 디저트로 함께 커피랑 드실 수 있어서. 지금 만들 수 있어? 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찹쌀 반죽이라 쫀득쫀득해서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이거 만드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앞에서 보면서 이제 자주 하시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고 그런. 저희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애들 사진이 잔뜩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시작으로 돌잔치 때 했던 걸 걸어놨다가 목사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아이들 사진을 손님들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붙여놓게 되면서 이렇게 잔뜩 모여서 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또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알바생들 어릴 때 사진도 있고 전 직원들 분도 있고 목사님께서도 이 카페가 그냥 가게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 하는 게 저도 많이 공감이 돼서 저도 이 카페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멀리 미리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등불이라 발의 등불처럼 한 걸음 갈 때마다 인도하는데 일찍이도 그걸 꿈꾸셨다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네. 어떤 교회를 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현실도 모르고 그냥 하던 늘 답이 네. 저는 아주 그 도시 아주 네. 가까운 곳에 한 5분 거리, 네. 멀어도 1, 20분 거리에 이런 조그마한 숲이 있다면 조그마한 건물과 함께 마당에서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네. 크리스찬들이 함께 네. 주말마다 네. 그날 이 마당, 이 공간에서 함께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네. 한쪽 마당에서 음악을 해도 좋고 같이 뛰어놀고 또 크리스찬들 중에 재능 있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주말마다
교회와 마을이 구분 없이 네. 어떤 공간에서 그렇게 섞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네. 꿈대로 되어 왔네. 네, 그런데 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선배들이 전부 다, 야,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럼. 또 네가 말하는 그 도심 옆에 있는 자연들에서 뭐 그런 걸 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데 헛된 꿈이다라고 저에게 이제 그런 네.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헛된 꿈이구나 했지만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갈증은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평신도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네. 젊은 시절 30대를 아이 놓고 살다가 또 목회를 하고 살면서의 생활이 참 힘들었거든요. 네. 분주했고 네. 그 세상에서 분주함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똑같이 분주했으니까 뭐 숨을 쉴 수 있는 아 교회 와서 아 쉬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네. 오히려 훨씬 또 다른 분주함으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이런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으면 네, 좋을까를 네. 고민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 이건 현실 불가능이구나.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사그라져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공간을 만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꾸던 그 꿈보다 몇 배로 훨씬 더 크고 완벽하고 준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이곳이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됐는데 아내랑 둘이서 이제 매일 밤마다 우리가 이곳에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좀 우리의 생각이나 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곳에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밤마다 이름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아. 어떻게 하면 이곳의 이름을 네.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네. 이제 토다라는 단어였어요. 토다. 네. 예. 근데 이 단어를 아무리 찾아도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아무리 찾아도 이 단어가 내 입으로는 딱 두 군데밖에 뜨지 않더라고요. 또 이 단어에 대한 설명도 너무도 빈약했고 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네. 땡큐, 땡큐. 감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토다라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을 네.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다녀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우리 토다 카페를 하자. 토다. 카페 토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제 지어서 등록을 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또 이제 상표권도 상호 문제가 등록을 해야 있고,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전에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찾아보고 이제 상표권 등록하는 특허청에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토다라는 이름이 네. 특허 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상호 이미. 출원이. 네.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이름을 그냥 우리가 카페로 써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유명한 카페도 아니고 네. 대단한 카페도 아니니까 뭐 이거 쓴다고 문제가 될까?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카페 토다라는 곳을 찾아가게 됐어요. 네. 우면동에 있는 네. 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자마자 제가 그 앞에서 그냥 아 충분히 리스펙 해줘야 되는구나. 어떤 카페였길래? 카페 앞에 큰 가시면류관 화관이 조형물이 아주 네. 유명한 작가분의 오. 조형물이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당시 그 대문 앞에 그렇게 걸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아 예수님의 화관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길래 네. 와 우리보다 더한 곳이구나. 지켜줘야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 차를 마시고 있어봤더니 뭐 베이글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카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이름을 쓰면 안 되겠다. 이 이름은 이 이름대로 이곳이 충분히 특색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숲에 둘러져 있으니까 네. 산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숲을 하자. 토다의 숲.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거리가 네. 이곳에서 숲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곳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이 들려져 나오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자 하는 네. 생각으로 이제 토다의 숲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영상도 봤잖아요. 네. 토다의 숲이 아닌 그 이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토다의 숲이라는 카페가 커피도 맛있지만 전시 맛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네. 다양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미술 화가들의 전시회도 하지만 동네 미술 학원들
아, 동네에. 예, 인근 미술 학원들의 네. 미술관으로 맞아요. 전시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마음껏 내어주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림이 꿈이었던 사람들 네. 그분들에게 전시 공간으로 인생의 첫 전시관으로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내어주기도 하고 네.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작가 활동을 지금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유명하게 된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는 처음에 이제 4월 달쯤인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공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하물며 화분 하나까지, 네. 뭐 책 한 권, 뭐 의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돕는 분들을 통해서 그곳의 공간들이 막 채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뿐인데 오시는 분들이 하나씩 채워놓고 또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이 공간을 준비하셨고 나라는 존재, 오갈 데 없는 존재를 나를 여기에 세우신 거구나. 관리자로. 그러면 이 공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나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오는 손님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 전시를 하시고 음악을 하시면 음악회도 하시고 뭐든지 하십시오. 여기서 뭐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여기서 실현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한 4월 달쯤에 이제 알고 지내던 젊은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림을 전공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결혼 생활하고 아이 놓고 하면서 이제 그 꿈들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살고 집에서 그냥 습작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소소하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 중에 그럼 전시를 여기서 한번 해보자. 네. 그게 첫 전시회가 된 거예요. 그분도 첫 개인전을 열게 된 거죠. 네. 우리 전시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저희들은 이제 아직은 첫 전시회이기 때문에 저도 전시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어설프게 하여튼 막 하게 되었죠. 네. 근데 그 전시회가 정말 그분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가 좋은 되었고 기회지. 저희들한테도 중요한 시작이 되었고 그분은 이제 아주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가 되었죠. 제가 꽃을 그리기 시작한 시기가 사실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집에 조카랑 저희 아이들 둘 같이 한 1년을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또 코로나 딱 시작되는 시기여서 제가 너무 힘든 이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다 같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집에다 꽃을 딱 꽂아놓고 한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꽃이 저를 너무 위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화병에 꽂힌 꽃을 그리기 시작했었고 그 꽃 그림이 저에게 위로를 또 주는 계기가 되어서 계속 꽃이 주는 위로라는 타이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토다의 숲 임성호 목사님은 저희 예전 교회 제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교구 담당. 목사님하고 계속 신방도 같이 했었고 목사님 저희 어려움을 또 알고 계셔서 저에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집사님 제가 토다의 숲을 시작했으니까 오픈할 때 저희 이쪽에서 개인전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내 나이가 한 40대였을 때 그림을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제 39살이었어요. 지금쯤이면 내가 전시를 시작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개인전을 1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도 있었지만 바다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위로에 관련된 주제를 많이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제 그림을 보고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그림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림을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다의 숲 전시 시작할 때 약간 저한테 꿈이 생긴 게 매년 개인전을 한 번씩만 하자. 어차피 저는 애들도 키우고 있고 아이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매년 전시 이거였는데 3년 연속으로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하는 전시관을 찾아가서 전시하고 싶습니다 해서 2번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 단체전, 아트페어 이런 데서 초대해 주시기 시작해서 사실 1년에 한 최소 7번에서 13번까지 전시를 하는 작가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제 직업이 되었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제가 빛 안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주님의 빛 안에서라는 뜻의 빛 안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을 계속 전하는 작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원 목사님, 제가 수지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또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힘든 시기에 함께 기도해 주셨던 감사한 목사님, 토다의 숲 시작할 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 많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또 사역하시는 거 제가 쭉 봐왔는데요.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달란트가 토다의 숲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저처럼 이렇게 또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또 문화에 관련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 좋은 시작처 또 장소가 되어서 토다의 숲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게 네. 그림 그린 사람에는 굉장히 보람이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15살 네. 이 아이들의 그림도 첫 작품 내놓았다면서요? 네. 네. 이제 미술학원 전시회들이 이제 계속 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미술학원들이 전시회를 하면 뭐 어디 동네 카페를 빌리거나 또 이제 그런 공간을 빌리면 불편하기도 하고 네. 또 카페 주인한테도 또 그렇게 덕이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넓고 크니까 또 밖에 아이들도 뛰어놀고 뭐 이렇게 하기 좋으니까 가족끼리 오기 좋으니까 동네 미술학원들이 여기 전시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네. 한 미술학원이 전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미술학원의 전시회를 하는데 한 그림이 제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그림이 너무 좋다. 네. 너무 참 잘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하다가 원장님이 오셨길래 이 그림 누구 그림이냐. 정말 이 작가를 어린 작가를 보고 싶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을 했더니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손님들이 없을 때에 한 가족이 왔어요. 네. 그 원장님하고 와서 이제 그 그림들을 보고 제가 늘 칭찬하던 그 그림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혹시 이 그림을 그린 작가님이냐. 그랬더니 그 이제 청소년 작가가 자기가 그렸다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작가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한다. 이 그림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아이한테 칭찬을 막 했더니 그 아이가 배시시 웃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엄마하고 원장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네. 다음날 와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네. 이렇게 웃거나 웃은 적이. 대화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네가 그림을 얼마나 그렸는지 모르겠다. 많이 그렸니? 그랬더니 100점이 넘게 있대요. 그 친구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림을 친구 삼아 늘 그림을 그리고 살고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을 개인전을 열어주자. 이 친구 가족하고 이야기해서 네.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죠. 청소년이 네. 첫 번째로 이제 전시회를 열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전시회를 열면서 카드도 만들고 엽서도 만들어서 네. 이것들을 판매해서
또 꿈을 꾸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꿈으로 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정말 그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엄마를 작가로 그렇죠. 만드시고 네. 친구가 그림밖에 없었던 그 청소년을 정말 그 위대한 작가로 또 만드셨으니 그리고 그 내면의 웃음까지 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네, 하는 너무 게 궁금하다. 얼마나 좋아요. 네. 설명해 드리면 이 공간은 이제 약간 팝업 부스 같은 개념인데 우리 이웃들이나 또 청년들이 만들고 또 쓴 책들 이런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판매도 해드리고 또 이제 소개도 하는 이것들은 또 이웃 주민들이 만든 공예 이렇게 수제 가방 뭐 이런 작품들을 저희들이 전시에 또 팔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 온 청년이 뜨개질로 이렇게 직접 만든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판매도 해드리고 있고 또 도자기 만든 이웃이 이제 작품들을 저희들이 또 판매해드리고 있고. 이런 공간을 이렇게 내어준 그런 계기가 네. 있을까요? 이왕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뭐 재능들이나 또 그런 소재 뭐 이렇게 뭐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곳을 통해서 또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또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내어주게 되었죠. 이 공간을 내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돈을 더 받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어드리고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전시회는 박태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청년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제 테이프로 그림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청년의 그림을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는 한 작년에 처음으로 이 청년 전시회를 했었는데 이 청년 전시회가 너무 이슈가 되어가지고 뭐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이곳을 촬영하고 오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아주 왕성한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제 이름은 박태환 작가입니다. 테이프를 작업하고 있어요. 인형 작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전시회 토다의 숲이에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네, 우리 박태현 작가님의 전시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색종이로 뭐 하는 거야? 아, 색깔만 그런 거야? 보여줬어요. 리에. 재원아 들어와봐. 여기가 이제 토다의 숲 이제 옥상인데 테라스인데 여기서 이제 야외 음악회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을에 뭐 작은 오케스트라, 아이들 음악회 이런 이제 일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 때는 여기서 이제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있고. 네, 야외 결혼식도 어떤 한 청년이 코로나 동안에 결혼식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아주 미니멀 결혼식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낮은 산도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자연 안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때쯤에 여기서 이제 음악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름답게 음악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를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네, 교회 청년부가 와가지고 뭐 수련회 할 때 여기서 야외 놀이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서 둘러앉아서 독서 모임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됐죠. 그런 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토다의 숲이 기본적으로 비용이 뭐 영리적인 일이 아닐 때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뭐 회사가 이용한다거나 그럴 때만 대관료와의 어떤 형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함께 나누는 장소로 쓸 때에는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될까요? 운영은 늘 어렵죠. 단지 이제 너무 궁핍해가지고 이 공간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만 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네. 기획력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늘 부목사 생활하고 또 예배 담당 사역하고 행정 사역하니까 기획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행사 벌이는 데는 진짜 목사인데 죄송합니다만 도사거든요. 네. 뭐 행사를 벌이고 이벤트 하는 일은 정말 뭐 이렇게 눈만 뜨면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많이 해서. 습관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공간에 와서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네. 나는 절대 내가 여기서 내 일을 위해서 이벤트를 벌이거나 내가 기획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간이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또 기획한 사람들이 와서 이 공간을 쓰게 나는 방향만 잡아주겠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선한 의도대로 나는 바꿔주는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전에 알고 지내다 한 청년이 갑자기 제가 음악회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팀이 있는데 피아노 3중주인데 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렇게 3중주 팀인데 우리 음악회 하고 싶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5월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회? 너무 좋지. 근데 자기들의 음악회를 하고 싶어 하길래 제가 야, 이왕이면 음악회를 한다면 그냥 우리의 자랑을 하는 그런 음악회 말고 우리의 음악회 하지 말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선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으로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한다니까 이 젊은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러면 5월 달에 우리가 자선 음악회를 마루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홍보하고 뭐 음향기기들은 내가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은 레파토리만 잘 짜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음악회가 5월달에 이제 마루에서 열리게 된 거죠. 네. 그 음악회가 저한테도 참 귀한 일이었어요. 아주 뭐 꽃도 피고 네. 너무 아름다웠겠다. 푸를 때 아주 그때 이제 그 봄이니까 가족 단위 사람들이 아니,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너무 정말 아름다웠던 것이 꽃을 하는 친구가 자신들의 친구 하나가 네. 자기도 일에 참여하고 싶다. 네. 자기도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음악회가 준비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꽃 바구니 만드는 체험 교실을 열어서 네. 이 체험 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의 참여비를 그런 수익을 자선 음악회에 기부하고 싶다. 그래서 또 한 친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음악회를 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마루에서 돗자리를 깔고 이제 사전 신청을 받았던 거죠. 이제 맘카페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꽃바구니 체험을 하게 된 거였어요. 시작할 때는 한 10몇 명인 것 같았어요. 그런 이제 마루에다가 막 테이블을 깔고 막 선생님이 꽃바구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보고 있던 많은 엄마들이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막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참여를 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을 이제 자선음악회에 기부하게 되고 음악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제가 잊지 못했던 한 그 사건이 그때 한 어린 아가가 꽃바구니 체험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이의 사진이 SNS에 이제 올라온 것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 밑에 사진 밑에 달려 있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한 30살쯤 되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의 사진을 꽃바구니 든 사진 밑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도운 날.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너무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들과 이 상황, 이 공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바로 이 일이시죠. 라는 확신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곳을 통해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들을 맛보게 하는 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는 일.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때 확신이 들었고 그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었던 거죠. 네.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아주 네. 뭘 하나님이 정말 절망 가운데 이끄심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아마 느끼시고 공감하실 텐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임을 왔는데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 지나서 이제 카페도 잘 되고 예배도 좀 은혜롭게 드리고 싶은데 또 이동을 해야 한다니 순종을 하셨는지. 늘 사실은 갈등이죠. 어. 그것들에 대해서는 늘 갈등이었고